저는 엄마한테 참 무심한 딸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 내려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전화하면, 엄마, 나 바빠. 나중에 통화해. 하고 끊기 일쑤였습니다. 엄마는 늘 통화 끝에 밥은 먹었니? 하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곤 했어요. 어릴 적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엄마는 작은 반찬 가게 하나로 저를 키우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엄마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너희 엄마 뭐 하셔? 하고 물으면 저는 늘 우물쭈물 얼버무렸어요. 김치 냄새 밴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어쩐지 창피했거든요. 엄마는 당신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녁상에 생선이 올라오면 엄마는 늘 가시 많은 꼬리만 드셨습니다. 살이 통통한 가운데 토막은 항상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면서요. 엄마는 원래 이 꼬리가 더 맛있어. 그렇게 말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한참 커서까지 진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무심하게 몇 년을 살다가 작년에 남편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저희 형편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모아둔 돈은 금세 바닥났고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학원을 하나둘 끊었고 결국 다음 달 월세조차 막막해졌어요.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고 친구들에게도 차마 손을 벌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탓이라며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문을 닫은 게 어떻게 그 사람 잘못이겠어요. 저는 그저 우리 같이 이겨내자고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면서도 정작 저는 가장 마지막에 떠올린 사람에게 손을 벌리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앓다가 저는 몇 년 만에 친정으로 내려갔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돈 때문이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그 무거움보다 더 큰 건 엄마라면 도와주시겠지 하는 뻔뻔한 기대였습니다. 친정 골목엔 여전히 그 자리에 엄마의 반찬 가게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이게 얼마만이야. 엄마 얼굴엔 반가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반기면서도 어쩐 일이돼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셨어요. 시선이 자꾸 제 어깨 너머 어딘가로 비껴났습니다. 저는 그게 오랜만에 본 어색함이려니 했어요. 엄마는 부랴부랴 음료수를 내오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얼른 뭐라도 차려줄게. 아니야, 엄마. 나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뗐어요.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나 돈이 좀 필요해. 남편이 일을 그만두게 돼서 딱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엄마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놀라움도 난처함도 아닌, 뭐랄까,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가 드디어 온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봐라. 엄마는 안방 깊숙한 곳, 낡은 장롱문을 여셨어요. 옷가지 아래 깊숙이 숨겨둔 봉투 하나를 꺼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꺼내는 엄마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열어보니 제 손이 떨릴 만큼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돈이야?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 엄마는 그저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있었어. 우리 딸 언젠가 급할 때 주려고 모아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어서 가져가. 반찬 가게로 겨우 사는 엄마한테 이런 큰 돈이 대체 어디 있었을까? 그땐 그게 그렇게 이상한 줄도 몰랐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왕 온 거 밥이라도 먹고 가라. 된장찌개 끓여줄게. 금방이야. 하지만 저는 마음이 급했어요. 당장 그 돈으로 막아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아니야, 엄마. 나 가봐야 해. 다음에 와서 꼭 먹을게. 몇 년 만에 만난 엄마인데 밥 한 끼 같이 먹지 않고 10분도 채 안 돼서요. 차에 타려는 순간 무심코 가게 쪽을 봤습니다. 엄마가 가게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엄마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오래 마음에 남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 돈으로 급한 불을 껐어요. 밀린 월세를 내고 카드값을 막고 한동안은 정말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느 밤 가방을 정리하다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그런데 안쪽에 미처 보지 못한 작은 쪽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엄마의 삐뚤빼뚤한 손글씨였습니다. 우리 딸, 밥 굶지 말고 애들 기죽이지 말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저는 피식 웃었어요. 엄마는 끝까지 엄마구나. 그 말이 어떤 마음으로 적힌 건지도 모른 채로요.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가게 옆에서 오래 장사하신 시장 아주머니였어요. 예, 너 그 집 딸 맞지? 다름이 아니라 너희 엄마가 며칠째 가게 문을 안 열어서 내가 걱정이 돼서 전화했어. 큰 병원 다닌다는 말은 얼핏 들었는데 통 연락이 안 되네. 혹시 너는 무슨 일 있는지 아니?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병원이요? 무슨 병원이요? 아니, 너도 몰랐어? 네 엄마가 이딴 속을 어찌나 시키던지. 안색이 영 안 좋던데 며칠째 가게도 깜깜하고. 나는 또 너는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얼른 한번 알아봐라.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전화를 끄는 제 손이 사정없이 떨렸어요. 큰 병원, 입단속, 며칠째 닫힌 가게.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그날 엄마가 제 눈을 피하던 모습, 오래 기다려온 무언가가 온 듯하던 그 묘한 봉투를 꺼내던 떨리던 손. 저는 곧장 엄마가 다닌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이름을 말했어요. 보호자 확인 절차를 마치고 나서야 엄마의 상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암이었어요.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지금 수술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 수술 일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병원 사정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직접 일정을 미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일정이 언제 변경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 화요일로 되어 있네요. 지난주 화요일. 제가 엄마에게 돈을 빌리러 갔던 날은 바로 그 전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그 봉투를 건넨 다음 날 자신의 수술을 미루셨던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우리 딸 급할 때 주려고 모아둔 돈이라던 그 봉투는 사실 엄마의 수술비였습니다. 엄마는 당신의 몸을 살릴 그 마지막 돈을, 딸이 아이들 데리고 당장 살 곳 걱정을 한다는 그 한마디에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엄마가 제 눈을 피했던 건 미안해서도 어색해서도 아니었어요. 당신의 병을, 당신의 결심을 딸이 눈치챌까봐 차마 마주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가게는 닫혀 있었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지내던 방을 열어보니 살림이 절반쯤 정리돼 있었어요. 이불이며 옷가지가 어디론가 떠날 사람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치료비로 저를 살린 다음, 이번엔 당신의 병으로 저를 또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딸한테 짐이 되느니 혼자 조용히 사라지는 쪽을 택한 거였어요. 저는 며칠 동안 엄마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연락했고 시장 사람들에게도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을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누군가를 부축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엄마였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아파트 앞 놀이터에 어머니가 계시더라. 우리 애들 노는 걸 멀리서 한참을 그렇게 보고 계셨어. 차마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엄마는 차마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손주들이 웃는 모습만 멀리서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엄마에게 달려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사이 더 야위어 품에 안긴 엄마가 너무도 작았어요.
그 작은 몸을 끌어안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엄마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나는 돈만 받아서 도망치듯 가버렸어. 왜 말 안 했어? 왜 그 돈을 나한테 줬어?" 엄마는 그렇게 우는 저를 가만히 안아주셨어요. 그러고는 늘 그러셨듯 가장 먼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왔니, 우리 딸? 밥은 먹었고?" 당장 자신의 몸이 그 지경인데도 엄마의 첫마디는 또 자식의 끼니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더 크게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엄마." 엄마는 우는 제 등을 그 거친 손으로 가만히 쓸어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우리 딸. 네가 아이들 데리고 힘들어하는 걸 엄마가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더라. 내 걱정은 마라. 네가 발 뻗고 자는 게 엄마한텐 제일 큰 약이야." 저는 그날로 엄마를 모시고 가장 빠른 날짜에 다시 수술을 잡았어요. 받았던 돈은 다시 엄마 수술비로 돌려놓았습니다. 빌린 돈이야 제가 평생 갚아나가면 되지만 엄마는 두 번 다시 모실 수 없으니까요. 남편은 그날부터 엄마를 우리 집에서 모시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장모님 방문부터 열고 "어머니, 죽이라도 한술 뜨셔야죠." 하며 약 시간까지 대신 챙겼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위가 부담스러우셨는지 자꾸만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이고, 자네까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발을 뻗고 자나." 그러면 남편은 늘 같은 말로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희 가족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저희가 갚을 차례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계셔요." 그 말에 엄마는 또 아무 말 없이 눈시울만 붉히셨습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엄마는 수술을 잘 견뎌내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 중이세요. 요즘 저는 매일 엄마와 함께 지냅니다.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저 엄마가 곁에 있어서 좋아서요. 얼마 전엔 오랜만에 생선을 구웠어요. 저는 가장 두툼한 가운데 토막을 발라 엄마 밥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꼬리 그만 드시고 이거 드셔." 엄마는 한참을 그 생선을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것을 씹어 삼키셨어요. 그러고는 어린아이처럼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평생 자식한테 좋은 살점만 발라주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자식이 발라준 살점을 받아드신 거예요. 그날 제가 엄마에게 받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엄마의 목숨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는 너무도 늦게 알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아직 곁에 계신다면 오늘 너무 늦기 전에 전화 한 통 드리세요.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저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모님은 늘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계시니까요. 부모님 생각이 나셨다면 댓글로 "엄마 사랑해요" 한마디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부모님께 전화할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